안녕하세요. 해광호조입니다. 자, 두산 로보텍스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이평상, 단기 이평선들을 상회하는 그림들이 나왔는데요. 자, 두산 로보텍스 며칠 전에 발표한 반기 리뷰, MSCI 반기 리뷰에서 편입 부분들이 아쉽게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변동성 없이 최근에 바닥에서 기어가는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8월이라든가 또 11월이라든가 또 하반기 또 기대할 수 있는 MSCI 편입 부분들은요, 두산 로보텍스가 그만큼 얼마나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올라서 좀 시총 규모를 키워야 되겠죠. 시총이 4조 7천억 정도로 많이 쪼그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나아져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시총이 올라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 수준으로 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산 로보텍스 오늘 일수기법상 기술적 분석을 좀 통해서 상승 변곡점에 다다랐다라는 얘기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두산 로보텍스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8만원대까지 좀 세게 나올 수 있을지도 우리 같이 함께 주목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두산 로보텍스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 투자 방향성 잡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텍스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수 신호가 발생되면서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도 매수 신호가 빈번하게 좀 발생이 됐죠. 그러니까 바닥 영역,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저점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7만원대를 지지하면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일수기법상 한번 날짜를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고점이 잡혔었던 95,900원 최근 고점입니다. 자, 이 날짜부터 해서 저점이 만들어졌던 4월 19일까지 이렇게 날수를 계산하면 대략 23거래일입니다. 예, 대략 23거래일. 자, 그러면 23거래일 동안 빠져서 내려왔다. 고점 잡히고 저점 잡혔다. 그러니까 고점이 잡힌 이후에 저점 잡힐 때까지 23거래일 동안 내려왔다라고 좀 보면요. 그러면 저점 잡힌 이후부터는 그러면 오늘까지 몇 거래일이냐? 바로 19거래일입니다. 19거래일. 그러면 떨어진 날짜만큼 그러면 옆으로 횡보했었던 기간들이 대략 23거래일 정도라면 죄송해요. 지금 거래 일수로만 놓고 보면 이번 주 후반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로 가면 23거래일이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시기에 우리 두산 로보텍스가 떨어진 것만큼 옆으로 횡보했으니 다시 그러면 갈림길에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정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수상으로는 내일 벌써 20거래일이 되잖아요. 그럼 일수상으로는 거진 다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변곡점에 당도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세가 위로 나와도 되고 아래로 나와도 된다.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아래 위로 많이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요거 말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볼게요. 바로 22평입니다. 22평. 자, 여기죠. 자, 22평. 이것도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가격 이평선 22평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탈됐죠.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22평 다시 돌파될 때의 거래 일수를 계산하니까 대략 23거래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2평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20거래일 정도 수준에서 이탈되면 그 정도 기간 오니까 22평 터치하더라. 물론 이거 100% 정답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2평 전후. 그쵸? 자,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62평이죠? 62평 기준으로. 62평 기준으로는 이렇게 또 날수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두산 로보텍스의 주가 흐름은 어떻다? 네. 이제는 22평까지도 안착하고 있고 52평, 12평까지 지금 아래에서 내려와서 이격도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언제든지 이제는 튀어 올라가도 되는 구간에 돌아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보시게 되면 뭐 마냥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막길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고 옆으로 또 횡보하는 또 평지 기간이 있죠. 그 평지 기간들도 역시나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방향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것만 아니고 또 무조건 아래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대략 62평 떨어진 이후부터는 30일 거래일째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우리 62평까지도 우리가 날수로 놓고 보면 이번 달 6월 달 정도까지겠죠. 6월 달 한 20거래일을 갖다 붙여 놓으면 대략 50거래일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31개의 본캔들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6월 달 좀 더 길게 본 거예요. 아주 단기적으로 내 코앞만 본 게 아니라 6월 달 정도까지 보면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 옆으로 지금 이렇게 누워서 횡보하고 있는 62평을 돌파돼서 안착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종가 수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약 8%에서 9% 정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요것만 보면 안 되겠죠. 자, 앞에서 서두에서 제가 MSCI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실패가 됐으니까요. 편입이 안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MSCI 편입 일정으로만 놓고 보면 8월 말일 31일 기준으로 또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MSCI 리뷰 결정되는 그 리뷰가 8월 중순께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 두산 로보틱스 앞에서 마찬가지죠. 그런 조건부에 걸리려면 언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검증할 수 있는 일정이 잡히나요? 그렇죠. 7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정도부터 7월 말 정도까지 대략 한 2주 정도에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를 우리 세력들 입장에서 MSCI 편입을 좀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다라면 대략 7월 중순, 7월 말 정도까지 두산 로보틱스의 시총을 좀 끌어올리게 되는 이유나 명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8만원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폭넓게 우리가 7월 말 정도까지 보면 제가 6월달 한 8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 7월 정도, 7월 말 정도까지 갔을 때는 저는 한 9만원대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로 놓고 보면 대략 한 달 반, 두 달 정도 사이에 한 20%가 넘는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 때는 중요한 것은 분명히 MSCI 편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겠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시총이 지금보다는 월등히 높아지니까요. 지금 시총이 4조 7천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8조 정도 수준 또는 뭐 6, 7조 정도 이상으로 좀 올리려면 지금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가가 다시 한번 9만원대까지 좀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도 한번 이렇게 올라갔었던 점을 좀 고려해보면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보시게 되면 대략 한 30%가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주가 흐름 보면 대략 한 20-30% 정도는 한두 달 사이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들이 레퍼토리가 좀 잘 맞아떨어지려면요, 지금 여기 하방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7만원대 무너지면 안 되겠죠. 7만원대가 사수를 해야 되겠고, 여기서 앞에서도 지지력을 확보했었던 구간들, 그리고 최근에도 7만원대를 다시 한번 지지력을 확보하고 올라갔던 자리, 그래서 다시 여기가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그래서 이 부분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요. 위로는 8만원대 정도 수준으로 빠르게 좀 바짝 올려 붙여 놓으면 7만원대 이제는 다시 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럼 요게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달로 가면서 다시 MSCI 관련돼서 8월 달 리뷰 8월 리뷰 소식들을 기대해 보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9만원 이상으로 한번 돌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전망한 대로 뭐 100% 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와리가리하면 항상 주식시장은 흔들리게 되고 또 매일같이 두산로보틱스만 세력들이 사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순환매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 두산로보틱스도 와리가리하는 장세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사고팔고 비중 조절을 잘 해나가면서 두산로보틱스 또 보유하고 계시고 또 신규 매수하고 계신 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서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 가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주력으로 매매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도 다들 말씀드리지만 종목 많이 매매하지 말아라. 우리 특히 HLB 주주분들 많고요. 주력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매매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주력으로 매매하는 종목을 제외하고 한 5종목 정도에서 왜냐면 포트를 분산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뭐 제약바이오만 매매할 수 없고 또 로봇 관련돼서 내가 로봇 매매한다고 해서 로봇 주식만 또 다 담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럼 로봇에 몰빵하게 되는 꼴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뭐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또 2차 전지, 뭐 로봇, 엔터테인먼트 등등으로 분할 매수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력주 종목을 제외하면 한 5종목 정도는 나옵니다. 업종을 이렇게 분산 투자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섹터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은 아직 아니니까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매매방에서 함께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가입 신청 문의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우리 직장인분들 놓치지 않도록 카톡으로도 소통하고 있고요. 이렇게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정보를 받으면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수기법상 상승 변곡점이 이제 다다랐다. 그리고 오늘 매수 신호와 함께 다시 한번 단기 이평들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빠르게 좀 상승 양봉 캔들 나오면서 62평까지 좀 터치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